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들 군이 없다. 육군은 미래로 갔고, 공군은 우주로 갔고, 해병대는 귀신 잡으러 갔고, 해군은 뭐 어디 갔어요? 대양으로 갔다. KF21 이후에 오랜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 왔어요. 제가 온 이유는 바로 경항모 찬반토론 2세션 패널로 초대받았습니다. 쟁쟁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그런데 저는 유튜버 자격으로 초대되었어요. 왜 유튜버가 정치학회까지 초대되었나요? 국방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 후배님께서 경항모 찬반토론에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유튜버에게까지 그런 걸 참여시킵니까? 이번에 그렇게 결정되었답니다. 그런데 나가려면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 나타내기 싫고 이름도 싫고 하여간 안 나갈 겁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원래 유튜버 복장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얼굴 가리셔도 되고 이름도 진격의 아재로 해도 된답니다. 진짜? 그런데 편을 가르셔야 한답니다.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반대라도 나와달라고 합니다. 아재둥절,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3가지 종류의 경항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D사가 선보인 전형적인 상륙 강습한 모형의 경항모, H사의 스키 점프대를 갖춘 퀸 엘리자베스를 닮은 경항모,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이 만든 경항모. 스키 점프는 안 보이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경항공모함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진짜 구체적이고 또 재미있는 좀 토론을. 그런데 그런 토론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는 토론장이 되어서 약간 실망을, 그래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둘 다 망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식 반접근 전략의 설정과 이 반접근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점. 반접근 전략을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반접근 전략. 대한민국의 반접근 전략이 있었나 보죠. 주변 국가들은 항모를 가지고 한국 영해에 근접해서 항공기를 띄우는데 한국은 여전히 한국 지상 공군기지에서 항공기를 띄운다. 그 대치면이 한반도로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해군은 MCA, 마리타임 컨트롤 에어리어, 이 MCA 내로 승인되지 않은 군함의 접근을 불허하기 위해 경계작전을 하죠. 똑같이 공군도 카디즈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계작전을 수행합니다. 주변국 항공기가 카디즈 부근에 있고 진입이 예상되면 즉시 출동해서 카디즈 안으로 못 돌아오도록, 대치면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대응을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MCO를 경계하는 해군 함정에 대한 방공 작전을 수행하는 게 해군의 함재기들이죠. 공군과는 이해가 좀 다르다, 작전의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데 중국 애들이 카디즈 안으로 항모를 들여와서 거기서 띄운다, 항모의 탑재기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아디즈 내에서 이륙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도가 불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군과 공군이 각각 대응을 미리 하고 있는 게 현행 작전입니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의하면 이게 1도련, 2도련, 3도련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의 경항모가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거냐. 이거 혹시 한국의 항모는 아주 비싼 미사일 공격 타켓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하십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고요,
동해안을 서해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항모는요 태평양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일도련 내에 들어와 있고요. 한국의 항모는 한국 영해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항모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반접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서 대한민국의 경항모는 중국의 반접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의 반접근 전략 A2AD 제1 도련선 둔펑이죠. 둔펑 미사일의 사정거리 이내 이미 한반도가 들어가 있죠. 더 위험한 조건이죠. 태평양을 통해 진입하는 미 해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죠. 미 해군은 사거리 밖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더 안전한 것인가요? 중국의 뭐 둥펑 미사일 정도의 비싼 타켓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중국의 둥펑이 한국의 항모를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거는 전면전 상황입니다. 그런 전면전 상황이면 한국의 항모만큼 둥펑을 쏜 중국의 항모 또한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포, 뭐 다연발탄, 중단거리 미사일, 그 한국이 불바다가 정말 북한 애들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질 텐데 항모도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도발 억지력으로서 항모의 유용성과 수단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중국 서해에는 중국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게 해양 수상로 결국 남중국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과연 우리가 중국과 그만큼의 대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결단이 있느냐, 미국과 함께. 사드 때문에 사실 아직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경항모를 활용을 해서 남중국해에 함재기가 있는 항모를 갖고 중국이랑 견제를 한다? 경항모가 독도 방어 수호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면 지금 독도 상공 초기에 문제가 있는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 군의 입장은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KF-X 지금 추가 생산하는데 필요하면 더 배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중국해가 막힌다 하면은 우회로가 없느냐? 우회로 있거든요. 그리고 남중국해를 막는다라는 거는 국제해양법상 보장된 무해 통항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선박이 통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적으로 놀리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슴도치 얘기 많이 하고 한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잠수함과 미사일이다라는 것도 이미 상당 부분 모여진 의견들이 경항모가 과연 북한 위협에 대한 적절한 무기 체계인가, 열대 내외 함재기의 작전 소요가 지상에서 하는 것만큼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국방 예산이 지금 52조 한 5, 6천억 되죠.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이 약 한 30조 5천. 그다음에 저출산 예산이 지금 한 올해 46조 원 됩니다. 항모 구축 관련해서 대략 3조에서 4조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인가? 비용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획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할 때 있어서 제 우선순위는요, 이 앞에 있는 이런 커다란 경항모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10배 작은 배, 이 전투기보다 10배 작은 무인 드론 무기 체계를 탑재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를 지킬 사람들 군이 없다. 육군은 미래로 갔고, 공군은 우주로 갔고, 해병대는 귀신 잡으러 갔고, 해군은 어디 갔어요? 대양으로 갔다. 어머나, 어떻게 질문을 이렇게 짜셨어요. 전략적으로 미중 경쟁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요, 조약상 의무로 우리가 미국을 지원해야 되는 부담을 져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편에 서서 이 분쟁에 관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경항모라는 거대 무기체계까지 동원해서 참여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분쟁에 있어서는 최소 관여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미중 그 경쟁의 충격에서 완화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입장이 없이 경항모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 방어 능력, 그리고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무인 무기 체계, 이 다음에 경항모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슴도치 전략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고슴도치 전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문어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상군, 공군, 해군이 각각 문어발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항모는 해군께 맞습니다. 한국의 항모는 해군께 아니고요,
공군의 밑에 평양사령부가 보내주는 전력이 안전하게 우리 KTO 안에 도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것도 우리 한국군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역할입니다. KTO가 선포되었다면 전면전 바로 전 단계입니다. 경항모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경항모는 KTO 밖에서 들은 미군을 호송하는 그런 작전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동서해에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겠죠. 작전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있어요. KTO 선포하고 각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디 배치돼서 전면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가장 핵심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경항모가 태평양 KTO 밖에서 넘어오는 부대를 지원한다. 그건 일본이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그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남본으로 추진할 만큼 그 시급한 상황인가? 유사시에 경항모가 작전할 때 북한 해안에서 500km 이내로 들어가서 작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좀 민감한 문제가 함재기 비용을 어디가 부담할 거냐는. 해군 쪽에 여쭤보면 그거는 공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공군에 또 기존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일부를 뒤로 밀리고 공군이 과연 F-35B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우리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경항모의 어떤 군사적인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중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공부하는데 항공모함이 깨질 정도로 미사일이 오고 가면 끝난 거죠. 뭐 그죠? 3차 대전이죠. 뭐. 함재기 뜨고 막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더 이상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거죠. 삼면이 바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그 바다를 뭘 쓰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삽이라도 뜨자. 꽃게 잡아서 한국으로 팔아요. 우리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중국한테 비춰지면 안 된다. 하지만 전면전만을 생각하고 항공모함을 갖는 건 절대 아니다. 상징적으로 경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게 되면 상당한 억지력이 있을 거다. 거북선은 돌격선이죠. 써서 소모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무기체계였어요. 명량 대첩에서 거북선 없었죠. 이순신 장군 12척으로 작전과 전력으로 필승의 신념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무기체계로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작전과 전략이 너무 죽은 세상.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응원해주신 우리 빅맨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 진격의 아재 대한민국 국방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